여러분 편안하시죠? 문개비 이상형입니다. 제가 일전에 문개비 채널을 소개할 때 문개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은 좀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부함에 있어서 좀 더 쉽게라는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수험생이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누군가의 지원이나 IT 기술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개개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점수대가 있습니다. 일명 그거를 개인별 합격 전략이라고도 말을 하던데요. 그래서 원하는 점수대에 따라서 공부해야 할 분량들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과락만 면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25개 정도의 개념만, 내가 최소한 50점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30개에서 35개 정도의 개념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점수대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개념들을 먼저 철저하게 잡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추가적인 개념에 살을 붙여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이 말처럼 되게 쉽고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이게 아마도 세상 일체가 다 그렇듯이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그 개념들을 한눈에 잡아주고 그 이후에 그 개념들을 완벽하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느냐가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의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쉽게 공부하는 방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는 또 반드시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쉽게 공부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출제된 주요 개념을 분석해 보면 과목별로 알아야 되는 개념 수가 작게는 80개, 많게는 250개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총 200문제의 한 4-5배 수인 8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개념을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 출제되는 문제들은 한 개념의 문제를 오지선다형이나 박스형, 개수질문형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야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문제에도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 공부해야 될 분량에 압도되고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떨쳐버리고 가볍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문개비에서 권하고 있는 방법이 좀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시간관리법입니다. 쉽게 공부하는 법은 이 논리에 따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정된 시간과 재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하고 안 해도 될 일은 너무 매달리면 정작 중요한 일을 다 못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조금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는 방법입니다. 이 논리를 공인중개사 공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지금이 4월이니까 아직까지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 5월 정도 되면 내 실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인 나름의 합격에 대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개념들의 숫자가 정해진다고 일단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개념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개념에 대한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개념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개념들이 지금까지 나온 출제 역량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감을 잡고 그 다음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면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공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재수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기본서를 한두 번 정도 읽으시고 개념별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기출 변형 문제나 질문 형태가 바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알아야 될 필수 개념에 대해서 다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눈사람 키우듯이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을 붙이다 보면 심적 안정은 물론이고 문제를 접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별게 아니네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장담하건대 중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합격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민법을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문법에서 3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념별 중요도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30년간) 기출로 나온 개념들 옆에 적힌 괄호 안의 숫자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주요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한눈에 알게끔 10점짜리 이상은 별표 3개, 7점에서 9점은 별표 2개, 5점에서 6점은 별표 1개로 구분해서 문개비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30회차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별표 3개 개념에서 42%가 출제되었습니다. 문개비 프로그램에서 민법에 별표 3개를 적용해주는 개념은 총 24개입니다. 그 중에 30회차에서 1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총 24개만 공부를 해도 꽈락은 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특히 이 방법은 7월 정도가 되면 합격을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또 취할 건 취해야 하는 자신만의 합격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어쨌든 동차 도전 아니면 1차만 도전 좀 더 들어가면 민법은 이번엔 꽈락만 면하자. 그러려면 학교로는 고득점 전략 이와 같이 그 점수대에 따라서 본인들이 해야 될 필수 개념을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합격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6월 중에는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 9월 정도가 되면 학원이나 인강업체에서 음선, 50선, 100선 이런 상품을 제시하는 이유도 큰 틀에서 보면 필수 개념은 반드시 잡고 가자는 그런 의미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쯤 되면 마음은 좀 급해지고요. 또 자신감은 또 많이 좀 떨어져 있고 또 이것만 가지고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실제로 공부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원래는 또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일 중요한 개념을 먼저 잡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눈사람 키우듯이 하나씩 살을 붙여가는 그런 개념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문개비 프로그램에서는 30년간의 통계를 베이스로 해서 중요도를 별 1개에서 3개로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분류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조 바라며 다음 편에는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진도 관리와 오답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